그 12.3 내란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회자됐던 방법들을 보면 그 정치인 수거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당시 이제 여당의 대표였는데도 이름이 올랐다. 무슨 이유였을까? 김건희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다가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 계엄을 막았다였어요. 맞아요. 예, 꾸준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그 규정을 이진관 판사가 딱 내린 타이밍 이후에 그러면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저는 맞습니다. 그해 12월 8일이라고 봅니다. 한한 체제. 맞습니다. 둘이 이렇게 예, 한덕수, 둘이 서 한동훈 있으면서. 공동 정부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내란의 밤 다음 날 한동훈은 윤석열을 독대해요. 독대하고 나와서 12월 8일 이 장면을 연출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의 일부로 보고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아유, 그게 맞죠. 저도 이건 기괴한 거예요. 헌법이 단 한 번도 그런 정부를 공동정부를 허용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계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덕수가 그런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몰랐던 거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공동정부를 당 대표로서 같이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한 미군 대산지도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미래 권력이다, 차기 지도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한덕수 씨하고 공동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권력 행사 뭐 예. 내지는 순차적 권력 행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마 이 쿠데타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 제작진 사진 잘 찾았네요. 예, 이걸로 인해서 뭔가 기대가 한껏 있는 그런 느낌. 이걸로 인해서 개인 아마도 윤석열은 멀리 보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보 같은 한덕수 말고 내가 그러면 다음에는 권력을 쥘 수 있을 노림수가 거다라고 있겠지. 생각했었을 것이고 예, 예. 실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이진관 부장의 그 판결문에 예, 나오잖아요. 나오죠. 한덕수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너는 이 계엄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하에 부역한 거 아니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에도 사실은 간다고 봐요. 그렇죠. 둘 다 한씨인데. 네. 그 12월 3일 그 SNS에 글을 올렸던 한 10시 50분부터 네. 12월 8일 그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까지가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3일 날 그렇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하고 그 다음 날 윤석열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여당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 계엄은 다시 한번 어제 10시 50분에 메시지를 강조하고 우리 당은 이거를 헌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에 이거 맞게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개가 있던 없던 그렇게 해서 그때 만약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수습에 나섰다라고 예, 하면 한동훈이 아마 지금 위상이 전혀 다르겠죠. 근데 그 3, 4일 동안 별의 순간 본인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내가 그냥 또 꽁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꽁으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뭐 이런 계산, 네. 그런 계산의 끝에 한덕수랑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여론의 철퇴를 받고 그때 조선일보도 맞아요. 예, 반헌법적인 체제라고 제목을 뽑았었어요. 근데 어디 우리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헌법이든 진짜 법률이든 이상한 단 사람이야. 일의 근거도 없는 행위들을 당시 총리와 여당 대표가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탄핵 뭐끈커녕 그냥 윤석열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속내가 보이는 것이고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계엄이 성공하길 기대하며 그 이후 상황들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한덕수 23년 그 안에 이 내용이 있다면 그 같이 옆에 서 있었던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합니다. 법적이든 예. 정치적이든. 이 얘기를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을 보다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전한길 씨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게 그 챙겨서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시간에 내가 찾아봤어요. 그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자기 방송에서 그 전한길 뉴스인가요? 제목이? 예. 전환길 TV 아닌가? 뉴스인가? 윤석열이 파면 선고 3, 4일 전에 본인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다며 모 로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에 복귀시켜 줄 테니까 딱 6개월만 하고 내려와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그런데 이 제안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한기 씨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전한기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야합을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편법이 통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기득권 카르텔이었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문장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다. 그다음에 로펌. 예. 여기서 말하는 로펌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각 나오는 음흠. 그 로펌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신만만했었나? 이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려고 했었나?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려고 했었나?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되게 독립적으로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월 4일 날 파면 선고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어요. 예. 그리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뒤에서 이런 뒷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거를 윤석열이 전한길에게 접견했을 때 만나서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사실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쭉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V제로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 김건희라면 본인 살 길 찾지 이거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느낌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아니 거예요. 김건희는 남편이 살아야 자기가 사니까. 그 또한, 예, 그 또한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수 당연히 있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 되게 많았고 유언비어가 많았는데 예. 김건희 씨의 그때 당시 행적이 되게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있었었고. 뭐 민정수석실하고도 얘기했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예. 검찰 라인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저희들한테 들려왔는데 그게 이제 남편의 구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전한길의 얘기가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거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김건희가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로펌과의 연계설, 로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했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본인 수사에 대해서 상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죠. 김한빵. 예.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 법무 관련된 논의를 제일 많이 했던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처음 왔을 때 약간 뜬금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윤석열이랑 사이도 별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그리고 훨씬 선배인데 왜 박성재가 왔어? 근데 우리가 그 카톡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박성재 이렇게 활용했구나. 그러고 나서 안가 포럼 할 때 박성재가 법무부 직원을 시켜서 뭐를 준비한 겁니까? 그 계엄 정당성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 12월 3일 밤 안가 포럼이라고 이름을 나 붙인 처음 건가요? 들었어. 안가로펌. 안가로펌. 네. 포럼과 로펌이 로펌 되게 다- 헷갈리긴 안가로펌. 하네. 네, 안가로펌 갈 때 들고 간 거잖아요. 본인이 예. 준비 서류를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냥 안방 로펌 그러자. 네, 그런 김한빵 걸로 로펌. 놓고 보면 전한길의 말에 사실 함량이 있다면 그거는 그 라인은 박성재겠죠. 그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리고 진짜 윤석열도 그 당시 6개월만 하고 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있었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나는 이게 이 시나리오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3월 8일 직위원회 구속 취소도 그 안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로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뭐 6개월 약속하든 그렇지 않았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 기득권 세력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판결을 뭐 예를 들어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 주체들 몇몇 라인들만 탁 틀어지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같은 곳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로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이완규 넣으려고 했던 좌지우지할 수 거니까. 있다. 그리고 예. 실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구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임명도 안 최상목, 하고.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한덕수 너는 왜 이완규 등등을 함상원 이완규 등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넣으려고 했니?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민정성 라인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니? 이거 지금 하나가 지금 걸려 있고 실제 한덕수 너는 왜 그 당시에 제대로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니? 이 얘기 나왔고 최상목 씨도 같이 지금 재판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씨에 대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2명만 그중에 2명만 양쪽에서 한 명씩만 넣어주고 마지막 한 명은 왜 끝까지 안 해줬니? 이거 예.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실제 그들은 그런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김건희 1심 그러니까 그제 나오고 나서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애초에 우리가 흔히 친윤으로 분류돼 있던 송경호라는 중앙지검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근데 송경호 그때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이원석일 때인데 이들은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 네. 나중에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불러야 된다. 그 입장을 냈다가 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랬죠. 날아가고 이창수와 심우정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가 없다가 생겨서 들어온 게 김주현이고 김주현. 그 위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후임으로 온 게 박성재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보자면 이 라인은 그냥 그 용산의 로펌 개인 로펌처럼 운영이 됐던 것이고 김건희를 건드렸다가 다 싹 다 개개됐으니까. 그 운영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들 어떤 일정 라인하고 만약에 연결이 된 거라면 이거 뭐 탄핵이고 뭐고 파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게 뭐 비상경이 됐건 내란이 됐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형 로펌 얘기를 전한계 씨한테 했다는 것도 김건희 라인을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지. 다 그냥 김한빵 라인인 거야 이게. 다 김현빵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아요 이거. 예.